대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인증서를 불법 도용해 학교 생활기록부를 무단 정정하다 적발됐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전문가 진단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신공항 시리즈. 오늘은 밀양과 가덕도의 경제성을 분석해봅니다. 오늘은 단오절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인 경산자인 단오제가 3년 만에 열렸습니다. 대구의 에너지 신산업, 친환경 에너지 산업은 전국 하위 수준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대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인증서를 불법 도용해 일부 학생들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무단으로 정정하다 적발됐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가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어서 대구 교육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사립고등학교 A 교사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에서 자신이 지도하던 동아리 학생 30여 명의 생활기록부, 자율활동과 진로활동 영역 39건의 기록을 마음대로 고쳤습니다. A 교사는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나이스 관리자인 동료 교사의 인증서와 아이디를 무단 복제한 뒤 나이스에 접속해 생활기록부를 고쳤던 겁니다. 마구잡이식 조작은 생활기록부 입력 권한이 있는 교사들의 문제 제기로 꼬리가 잡혔습니다. 생활기록부 입력에 대한 것이 담임선생들이 마감이 되고 난 입력을 완료하고 난 후에 그 부분의 내용들을 임의로 정정 또 기록을 했는 상황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생활기록부 관리 실태를 전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학교법인은 학교장에게도 책임을 물어 교장을 보직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담임선생님 의의를 제기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급성적관리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할 겁니다. 타 학교는 저희들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 팀을 짜서 점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점검에 나설 겁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대입 모집의 70% 이상 선발하는 수시에서 당락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학교 생활 기록부의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 교육계는 교사 한 명의 부정이 정당하게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다른 학생들에게 불똥이 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이 대구문화방송이 전문가 진단을 통해 집중 보도하고 있는 영남권 신공항 기획뉴스 순서입니다. 오늘은 밀양과 가덕도의 경제성을 집중 분석해봅니다. 밀양은 활주로 2개를 짓는데 약 4조 6천억 원이면 되지만 이 가덕도는 활주로 1개를 짓는 데만 약 6조 원의 공사비가 예상됩니다. 이 가덕도는 단순 건설 비용 외에도 어업권 보상비와 추가 교통 인프라 구축비, 유지 관리비 등 숨겨진 비용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비용 대비 편익으로 알아보는 신공항의 경제성,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밀양국제공항은 7.2제곱킬로미터의 터에 활주로 2개가 들어서는데 건설 비용은 4조 6천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가덕도는 3.3제곱킬로미터의 터에 활주로 1개의 지역공항 규모입니다. 그러나 건설 비용은 약 6조 원으로 활주로 2개의 밀양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가덕도 공항은 건설비도 많지만 바다를 매립하는 만큼 엄청난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항공 수요를 밀양만큼 높이기 위해선 삼랑진과 가덕도를 잇는 도시철도를 비롯해 공항과 연결하는 고속도로 등 수조 원을 들여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여기에다 가덕도 주변 갯벌의 연약 지반을 메우는 데만 1조 원 이상의 추가 공사비가 들어가고 주민 어업 보상금도 1,9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지반 침하가 발생하는 해상공항의 특성상 유지 보수비만 수천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밀양은 소음 피해 보상금 이외에는 추가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공항 배후 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땅도 밀양은 반경 5km 이내에 89제곱킬로미터나 되지만 가덕도는 2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공항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확장성 측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활주로 1개의 건설비와 숨겨진 비용을 합쳐 10조 원 이상이 드는 부산 가덕도. 가덕도 절반의 건설비로 활주로 2개를 만들 수 있는 밀양.
어느 쪽이 더 경제성이 높을까요?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밀양과 가덕도의 신공항 건설 비용만 비교하더라도 경제성 측면에서 밀양이 훨씬 더 좋은 입지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대구경북연구원 신공항정책연구팀장이신 한근수 박사와 이 경제성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밀양의 건설 비용이 이명박 정부 때 추진할 때보다 줄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에서는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공사비가 줄어든 배경과 실현 가능성부터 짚어주시죠. 네, 일단 밀양의 공사비는 그 산을 절취하는 절취량에 따라서 공사비가 결정이 됩니다. 사실 절취량이 많이 들어갈수록 이제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는데요. 네. 지난번 2011년도 평가 때는 개략적인 평가를 통해서 장애물이 27개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 바가 있고요. 예. 거기에 따라서 27개의 장애물을 절취하는 비용이 다 절취 비용으로, 이게 공사 비용으로 포함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좀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하면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항공학적 검토 내지는 항공기 운항 타당성 검토를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비행기 안전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이 4개로 축소되기 때문에 이를 줄이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축소된 그런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은 국제 기준이나 국내 항공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가덕도의 공항 건설 비용은 한 6조 원 정도라고 부산 측이 밝히고 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이 건설 비용 말고도 다른 비용이 엄청나게 더 투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해상을 매립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설 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인데요. 예. 건설을 하면서 오염물질이 이제 해상에 유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예. 그로 인해서 이 어업이라든지 해양 오염이 발생하게 되는데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매립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런 오염 물질이 반경 한 12km에서 13km까지 퍼지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예. 그랬을 경우에는 어업 피해 보상비가 약 1,600억에서 2,000억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건설 이후에 유지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합니다. 네. 해양을 매립했기 때문에 해양지 부분에서는 일부 매립한 것들이 침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등 침하로 인해서 관리 비용이 그 간사이공항 같은 경우도 천문학적으로 비용이 추정되고 있고요. 또한 지금 부산 신항만 같은 경우도 매립한 지역에서 연간 1cm씩 침하한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네. 이 건설비 말고도 이 공항의 경제성을 따질 수 있는 지표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접근성 같은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어느 쪽의 경제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그 경제성이라는 것들은 이제 비용 편익의 두 가지 함수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용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편익에 대한 부분인데 이 편익은 결국 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편익이 증가를 하는 그런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밀양 후보지의 최대 강점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접근성입니다. 접근성이 좋다라는 것들은 영남 지역의 항공 수요를 한쪽으로 집중시킬 수 있는 수요의 집중도가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결국은 항공 수요가 밀양 후보지가 가덕보다 훨씬 더 많게 될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결국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편익이 커지고 결국은 비용은 감소돼서 밀양 후보지가 가덕 후보지에 비해서 훨씬 더 경제적인 공항이 건설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근수 박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최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한편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는데요. 그렇다면 솔라시티를 지향한 대구의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현실은 어떨까요? 김초루 기자입니다. 태양광을 비롯한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이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4년 안에 25만 대까지 늘리겠다는 전기차의 경우 대구는 지난해 연말까지 72대, 올해 초에 보급된 물량을 합해도 전국 전기차의 2%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솔라시티 대구의 현실은 더욱 초라합니다. 태양광 설치 용량은 대전, 울산을 제외하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꼴찌고 풍력 역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솔라시티의 물산업, 친환경 산업, 대구가 지금까지 주창해온 것들은 많지만 아직 보급 단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조금 에너지 신산업에 국가가 그리는 로드맵이 좀 맞추기가 좀 어려운 한계점도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기반의 에너지 산업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전라남북도와 충남 등이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일으키겠다며 발벗고 나서고 있지만 대구는 방향만 정해뒀을 뿐 외부 수혈이 없이는 산업을 논하기 어렵습니다. 지역이 가고 있는 미래 산업 방향 자체가 이제 물과 에너지와
이거 전기 자동차, 미령 자동차들을 같이 아우르는 그 기업 유치가 필요할 거고요. 친환경 에너지 산업은 미세먼지 대책이 아니더라도 이미 필수 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의 특별 대책 발표와 그에 수반되는 예산을 계기로 산업으로 가기 위한 준비에 대구시는 지금부터라도 나서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바다의 등대는 이정표 역할을 하는데 위성항법 장치의 보급으로 쓸모가 많이 없어진 게 사실입니다. 경상북도가 이런 등대를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기로 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인 영일만 해수욕장에서 가까운 포항 연암갑 등대입니다. 지금은 나무에 둘러싸여 접근조차 힘들지만 3, 4년 뒤면 또 하나의 관광 명소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경상북도가 140억 원을 들여 영일만이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대와 둘레길, 해양 캠핑장 등을 조성하기로 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동해안 등대 관광벨트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겁니다. 2020년까지 890억 원을 들여 연암갑 등대와 양포항, 병곡항 등 7개 항의 등대를 체험 관광 코스로 조성하기 위해 막바지 설계 작업이 한창입니다. 280억 원이 투입되는 울릉 행남 등대에는 조동항을 잇는 바다 위 보행교가 건설되는데 현재 해양수산부의 사업 타당성 용역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7개 등대에 대한 시설 공사가 끝나면 등대 마을이나 사진 찍기 좋은 등대 명소, 등대 축제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한 60%, 70% 이상이 등대 주변에서 조금 즐기고 그다음에 이제 자연 경관을 이제 마음껏 볼 수 있는 등대 관광벨트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바닷가 상인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등대가 있으니까 개발이 된다니 관광객이 많이 오시고 하니까 저는 역시 너무 반갑고 장사하는 입장으로 손님 많이 오시도록 좀 기대합니다. 어선의 GPS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본래의 역할이 많이 줄어든 등대가 이제는 관광 상품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경북도 내 161개 학교 가운데 조사 결과가 나온 95곳 중 62개 학교에서 납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운동장 출입을 금지했고 검사가 끝나지 않은 학교에도 트랙 접촉 금지와 손 씻기 등 교육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가 끝나는 이번 달 말 이후부터 교육부 예산을 지원받아 전면 개보수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전남의 섬마을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경북교육청도 여교사 안전대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오지마을 학교 관사의 여교사 거주 현황과 방범창, CCTV 설치 여부 등 안전 기본 조치에 대한 정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울릉구는 7명의 여교사가 관사 1층에 거주하는 만큼 방범창과 CCTV를 확충하고 앞으로는 관사 2층 이상의 여교사 공간을 별도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은 단오절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한때는 설이나 추석 못지않게 큰 명절이었는데요. 이 단오절을 맞아 경산에서는 국가 무형문화재인 경산 자인단오제가 3년 만에 열렸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 경산시 개정숲에 한장군 사당으로 제사를 지내려는 제관들의 행렬이 눈길을 끕니다. 이 마을에서 전설로 내려오는 외적을 물리친 한장군을 기리는 대제가 열리고 화려하고 거대한 화관과 어우러진 부녀자들의 춤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여우무라는 외적을 물리칠 때 추는 한장군과 누이가 꾸며낸 그 춤입니다. 그게 보면 다른 지역과 굉장히 다른 점이고. 제사를 지내러 가는 호장 장군 행렬을 비롯해 한장군 대제, 여우원무 등 5개 지정 무형 문화재로 이뤄진 경산 자인 단오제는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때문에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강릉, 영광과 함께 3대 단오제를 자랑하는 경산 자인 단오제는 다른 지역의 국가무형문화재 공연과 음악회가 열리고 창포 머리감기 시연, 그네 뛰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즐길 수 있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4일간 하고 그리고 또 행사 내용도 굉장히 다채롭게 하면서 또 음식도 이번에는 전국 푸드 트럭 페스티벌을 같이 개최하면서 다양한 전통 공연 관람과 민속놀이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경산 자인 단오 축제는 오는 12일까지 경산시 개정숲과 삼성연 역사문화공원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동네 한 바퀴 오늘은 대구 동구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시장의 고객과 상인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경품이 준비된 효목골 장터 대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는 특화 사업으로 골목경 시장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거로 인해서 거리 공연과 프리마켓 등과 주민과 같이 화합하기 위해서 노래자랑이 있습니다. 전통시장들이 이런 즐거운 축제를 계기로 더욱더 활기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제21회 환경의 날 기념식이 오늘 경북도청 신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는 환경 창작극 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기념식, 환경 음악 공연 순으로 진행됐으며 행사장 주변에는 친환경 세제 만들기 등 다양한 환경 체험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인간 활동과 물 환경의 변화라는 주제로 국제 환경 문제 심포지엄이 열려 물의 소중함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대구, 중구, 남산 어린이공원에 오늘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매주 목요일 운영될 이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직거래를 통해 쌀과 찹쌀, 계절과일과 야채 등을 싼 값에 공급하고 수익금은 청소년 장학 지원에 쓸 계획입니다. 대구 남구청은 민원실에 마련된 문화갤러리에서 서예 사군자 교실 작품전을 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봉덕 일동 주민자치센터 서예 사군자 교실에 참여하는 수강생 15명의 작품 40여 점이 전시돼 구청을 찾는 주민들에게 매화와 난초 등 사군자의 다양한 모습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동네 한 바퀴 이시정이었습니다. 무소속 유승민 의원이 지난달 31일 대학 강연에서 공화주의를 통한 보수 개혁을 강조한 데 이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와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 등 여야 개혁 인사들이 참여한 어젠다 2050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사회적 경제 활성화 법안을 포함해 모두 6개의 법률안을 발의하기 위해 여야를 넘나들며 협조를 구하고 있어 대선 주자로서 정치적 외연을 확장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지난 4.13 총선 때 상주의 김종태 의원을 지지해달라며 3,500만 원의 금품을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경북도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전 도의원으로부터 50만 원에서 300만 원씩을 받은 새누리당 상주지역 읍면동 조직책 17명에게도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습니다. 귀뚜라미 문화재단은 오늘 300여 명의 학부모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모범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대구 지역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77명에게 8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귀뚜라미 문화재단은 이달 말까지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모범학생 1,400여 명에게 총 15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는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내림에 따라 대구 경북에는 제조업들이 몰려있는 만큼 생산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저성장 탓에 설비 투자에 인색했던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소지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보통 금리 인하 정책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최근 부동산 투자 탓에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나 금리 인하 조치가 소비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경북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14% 떨어져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값이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도 전국 두 번째로 많이 내리는 등 대구 경북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18주 연속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아파트 가격은 오름세고 대구, 경북을 포함한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내림세를 보이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은 최근 낙동강 상주부 인근에서 미생물 신종 4종과 국내 미기록종 29종을 새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낙동강 생물자원관은 라시박터 속인 신종 미생물 한 종을 낙동강 지명을 인용해 라시박터 낙동엔시스로 명명했습니다. 낙동강 생물자원관은 미생물 4종은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미생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늘과 양파 수확기를 맞아 부족한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한 손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